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지은이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옮기니 이재경, 발행 반니, 발행일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렸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에 누군가는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수많은 실패자들은 마음에 실패를 품어서 실패했단 말인가?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주장과 더불어 늘 제기되는 이런 의문들은 냉소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으로 망상 활성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라는 말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나의 미래만은 내 뜻대로 내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꾸리고 싶다면 과학적 견지에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RAS는 뇌의 관제센터다. RAS는 생각과 내적 감정과 외적 자극이 만나는 곳이며 뇌의 운동 기능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 활발히 관여한다. RAS라는 신경 회로망은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이 RAS를 통과한다. 간단히 말해 RAS는 뇌의 활성화 스위치이며 동기부여 센터다. 신념 체계의 작동 방식. 크리시스를 한자로 옮기면 위기인데 위는 위험을, 기는 기회를 뜻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같은 사물이나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가 해당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지배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나의 신념 체계에 따라 내게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RAS가 말끔히 치워주기 때문이다. RAS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렸다. RAS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경하는 대상을 골라내도록 RAS를 설정해야 한다. 일단 RAS에 특정 아이디어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RAS는 내가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목표를 생각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부단히 작동해서 내가 찾으라고 명령한 것을 정확히 찾아낸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고 GPS의 측위 기능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다. RAS는 주변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설정 내용에 유의미한 것만 선발해 나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미련 없이 잘라낸다. 원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림으로 만들어 입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RAS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대령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 차근히 풀어나가겠다.
어떻게보다 무엇을. 앞장에서 설명했듯 RAS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기 쉽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당장은 필요한 스킬이 없다. 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은. 지금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다. 그건 나중 단계다.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룬다. 다음을 명심하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 문제다. 나중에 한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만 적는다. RAS에 검색어를 넣자. RAS에 일거리를 주자. 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주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것은 같았지만 연구진은 두 그룹의 성취도 차이를 만든 요인에 집중했다. 3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최대 유사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억만장자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목적을 명기한 목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의 존재 여부였다. 백만장자들도 목표를 향한 열의가 대단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 쓴 계획서를 보유한 경우가 억만장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진정한 커리어 패스 또는 인생 미션.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사람마다 즐겨하는 것이 다르다. 맛집 찾아다니기, 책과 잡지 탐독, 파티와 클럽 섭렵, 영화 관람, 음악 연주나 음악 감상, 사교와 인맥 쌓기, 웹서핑, 스포츠, 쇼핑. 정확히 이런 것들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있기만 한가? 부지기수다. 외식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이왕 욕망하는 김에 레스토랑 창업, 음식점 탐방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 요리 잡지 창간, 요리사 되기 등의 목표를 정하는 건 어떨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노래를 직접 쓰거나 제작하는 일을 노려봄직하다. 저널리스트가 되어 음악 산업을 분석하고 조망할 수도 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유통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일도 열정을 돈벌이로 바꾸는 방법이다. 내 열정과 닿아 있는 것을 찾자. 그것이 내 소명이다. 열정이 아무데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학동 시절 스탠드업 코미디와 개그의 두각을 보였다. 선생님은 내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재주니 장차 전문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는 몰랐다. 다만 나는 하기로 결심만 했고 나머지는 내 RAS가 했다. 나는 24세에 세일즈 교육 지침서를 썼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나는 여기에 고무되어 유명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할지 어떤 책을 써야 할지는 몰랐다. 나는 학력 수준도 높지 않고 더욱이 작문은 취약한 과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작심했다. 그뿐이었다. 그 목표를 공책에 쓰자마자 어떻게 할지에 해당하는 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년 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한 책이라면 분명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썼다. 옛날 옛적에. 항상 첫 문장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자 제대로 발동이 걸렸다. 나는 책 제목을 고객의 바디랭귀지로 정했다. 이 책은 바디랭귀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나의 첫 야심작이었다. 내 나이 27세였다.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다. 내 흥미를 끌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목표를 수치화하라. 무엇이든 목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욕을 일으키는 것 모두 목표가 된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의욕과 야심을 두는 면면이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재력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암 치료법 발견이 급선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기아 구제가 중요하다. 동기를 유발하는 모든 것이 목표다. 목표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날짜, 기간, 기대치, 모양, 색깔, 규격, 결과물을 상세히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언젠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치자. 이런 목표는 동기부여 능력이 떨어진다. 화살을 쏠 명확한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RAS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다. 그런데 같은 목표를 이렇게 묘사한다면 5년 후 8월 15일 자정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확보하고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면 즉각 행동에 옮길 의욕이 생긴다. 구체적 액수와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RAS가 바로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근사한 집을 갖는 것이라는 목표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근사한 집은 막연한 개념이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는 바다를 굽어보는 방 100개짜리 저택을 근사한 집으로 생각하고 보츠나와의 부심에는 사막의 초가집을 근사한 집으로 인식한다. 이 목표를 이렇게 바꿔보자. 사철 따뜻한 바닷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열대 정원을 갖춘 침실 4개짜리 남향 벽돌집을 지금부터 3년 안에 장만한다. 그러면 RAS에 즉각 발동이 걸려 지체 없이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평면도, 조경, 가구, 문 손잡이, 건축 소재, 부엌 상판과 마루의 재질까지 명확히 묘사할 수 있다면 더 좋다. 그러면 RAS가 그런 집에 사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목표 달성의 의욕이 더 솟는다. 요건에 맞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부동산 광고가 뜨면 RAS가 내게 득달같이 가져온다. 내가 할 일은 거기 가서 직접 집을 보고 분위기를 느끼고 브로셔를 챙겨오는 것뿐이다. 목표를 세세히 수치화할수록 거기 도달하려는 RAS의 추진력도 높아진다. 실화, 짐 캐리 이야기. 미국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가난하게 자랐다. 어렸을 때 집이 없어 온 가족이 밴에서 살기도 했고 10대 초반에는 방과 후에 8시간씩 건물 자벽부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할리우드에서 배우 일을 시작할 당시 짐 캐리는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쓰고 지급 일자로 5년 후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수표 메모칸에 이렇게 적었다.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이는 극적이고 강력한 시각화이자 빛나는 미래라는 목표에 대한 믿음의 표명이었다. 그는 이 수표를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매일 수표를 꺼내보며 그 돈을 갖는 상상을 했다. 몇 년 후 그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초대형 스타가 되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 짐 캐리. 시각화 연습. 시각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꾸준하고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간단한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음식 천천히 먹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 앞에서 침착하기 등등. 쉬운 것들로 시작하면 원대하고 복잡한 목표들을 상대하기 전에 미리 시각화 능력의 기초를 닦고 잔근육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기타 배우기라는 목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다음에 시각화 단계를 따른다. 1. 긴장을 푼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로 가서 두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3번 들이마신다.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푼다. 2. 대상을 그린다. 마음속에 기타를 그린다. 전체 모양, 기타줄, 핑거보드 등등. 기타의 모습이 명확하게 완성될 때까지 상상한다. 3. 나를 그림 안에 넣는다. 기타를 안고 자세를 잡은 내 모습을 상상한다. 기타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앉을지 상상한다. 가능한 한 자세히 상상한다. 4. 행동에 옮긴다. 손에 닿는 기타의 느낌을 상상한다. 마음속에서 기타 줄을 하나하나 튕겨보고 각각의 줄이 만드는 소리를 들어본다. 연주를 시작한다. 연습 때 할 것을 미리 재현한다. 중간에 멈추거나 음을 건너뛰지 않고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다. 그렇게 여러 곡 연주한다. 전문가가 된 것처럼 연주한다. 연주가 끝나면 눈을 뜬다. 최선의 시각화는 가급적 오감을 총동원해 장면 하나하나를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렇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기분은 어떤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는 어떤 장소에 있는가? 주변 상황은 어떤가? 시각화 연습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와 난관도 같이 상상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확언의 힘. 시각화와 더불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확언이다.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 암시다. 확언은 목표와 목적에 대해 보험 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며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시각화에 따른 심상처럼 확언도 RAS를 타고 우리 뇌로 들어가 뇌신경 회로망 배선을 바꾸고 생각도 바꾼다. 목표를 현실로 바꾸려면 사고 패턴과 자아상과 두뇌 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언은 이 변경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 확언은 내가 반복적으로 접하거나 말하는 표현과 진술이다. 특정 주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은 결국 그것을 내면화한다. 다시 말해 그것이 내 됨됨이의 일부가 된다. 확언은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 종교 지도자, 정치가, 작가들이 자기 개발 방법 또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보자. 1940년 나치 독일이 유럽을 초토화하던 시기에 처칠이
우리는 해변에서 그들을 맞아 싸울 것이다 라고 한 연설은 영국민의 국난 극복 의지에 불을 당긴 화건이었다. 1961년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라는 화건으로 냉전 시대 미국의 국민 의식을 바꿨다. 무하마드 알리의 내가 최고다 라는 외침은 그를 전설의 복싱 챔피언의 자리로 추진하는 발사대 역할을 했다. 화건은 소감과 소원을 말로 붙들어매고 글로 굳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목표 달성을 위한 RAS의 검색 기능을 증강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건을 통한 자기 암시가 효과를 발하는 것이다. 우리 뇌는 시각화한 심상과 마찬가지로 화건도 현실로 인식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신경 경로를 생성한다. 화건은 내가 나를 목표 지점으로 끝없이 몰아가는 방법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성과자들은 성공을 확언한다. 여기까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관계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이며 부부입니다. 저자들은 저술과 강연 활동으로 전 세계 100여국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원칙을 뇌과학에 입증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저자 본인들 또한 그 원칙을 실천하고 실행하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신의 이야기 또한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을 장식한 나폴레온 힐을 필두로 성공학을 다루는 책은 정말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며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진 이유는 RAS를 메인 키워드로 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RAS는 망상활성계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뇌에 어떤 정보를 보내고 어떤 정보를 걸러낼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새로 살 자동차를 결정했을 때 갑자기 도로에서 그 자동차들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RAS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나 찾고 싶은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나 욕망을 명확히 설정하면 RAS는 본격 가동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저자는 RAS의 역할을 10분 활용하여 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실제 사례들을 더해 이해를 빠르게 돕고 있습니다. RAS라는 소원 실현 센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더욱 빠르게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